자, 5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뭐 구조대라든지 구급대의 운영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또 어딜까요? 네, 그 밑에 있는 총리령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를 설치해야 된다, 뭐를 하여야 된다, 이를테면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총리령.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가 이런 고시 있잖아요. 그죠? 고시가 다 뭐예요? 시도 조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총리령이죠. 국민안전처 장관, 고시도 있죠. 그죠? 네. 자, 2번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은 본부장 위에 시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한을 사실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거를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 등록증을 누가 내줘요? 등록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업면허 등록을 시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소방서에 제출을 하거든요. 업무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 3번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죠?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를 고쳐가지고 봐줘야 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이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근데 시도지사가 소방 업무를 수행합니까? 소방서에서요? 소방서에서 하죠. 위임을 하는 거예요. 자, 매년 수립해야 된다. 2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자, 6번에 소방기본법령상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원래는 기본 방향인데 이걸 세부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소방 전문 인력 양성. 이게 세부 방향이라고 그냥 써 있더라도 이게 4개 중에 뭐가 답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1, 2, 3, 4만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7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7개를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 법규 필기 또는 다른 것도 해설을 많이 봐야 돼요. 이거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맨 처음에 있는 이 소방 대상물이란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항해 중인 선박, 이것보다 이게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출제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를 보통 출제해요, 안 해요?
첫 줄에 있는 거. 잘 안 합니다. 자, 소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소방 전문 인력 양성, 소방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소방 업무의 교육 및 홍보. 어쨌든 이렇게 해설 위주로 좀 많이 봐주시고, 자, 소방 기본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총리, 보통 이 기준은 총리령이 많다는 거예요.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소방 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소보상 주체,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 인력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다. 네. 이런 거, 2번, 3번도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설, 해답, 요 4번이 잘못됐기 때문에 4번만 해설을 해놨어요. 4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1번, 2번, 3번은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해설을 또 한번 쓸 필요 없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사 공부 위주로 하게 되면 4번하고 해설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4번에 관계된 것만 위주로, 답에 관계된 것만 위주로. 그래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봐줘야 되는 게 관리사다. 그죠? 그런 특징만 알고 제대로만 대비하면 돼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근데 대비를 잘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처럼 합격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공부를 어떤 사람들은 지금 5년,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뭐 10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시소월 시험이 1993년도부터니까 벌써 지금 24년째잖아요, 지금. 소방 시소월의 역사가 이제 24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옛날에 언제야? 한 15년 전에 시험 한두 번 보다가 포기하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그때 할 걸.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꾸준히 했는데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시험 몇 번 받겠어요? 6번. 6번 정도 봤더니 7년이 지난 거예요. 6번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 지금 그 필기책 한 권, 실기책 한 권, 이거를 상하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 거의 한 50% 정도 넣어야 되는데,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50% 정도 넣어봐야 보통 제 실기책에 보게 되면 실기책이 한 1500페이지 정도 돼요. 50% 넣었다. 그러면 몇 페이지 넣는 거예요? 750페이지 넣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정도 넣는 게 진짜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750페이지 분량도 머릿속에 안 가지고 시험 보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몇 페이지를 보통 넣고 가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요 정도예요. 얼마 안 넣고 가는 거예요. 자, 8번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2번,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이제 법규를 묻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이 여기 딱 있어요. 4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만 문제를 만들었고 답인데 1번, 2번, 3번이 왜 해설이 있을까요? 문제와 관계없는 해설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안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뭐요? 7일 이렇게. 그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 물건을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14일 동안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치울 이 항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물건을 옮기거나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웠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누구 물건인지 모를 때 위험물. 그러면 알 때는요. 예? 예, 그 관계자에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명령을요? 예, 1, 2, 3의 명령. 대표적으로 뭐 봤을 때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를 처리해라 이렇게. 네, 이런 명령을 치워라 하는, 그죠? 조치 명령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죠? 자, 9번에 소방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게 되면 화재 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예요? 예, 총리령으로 정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은 잘못된 거죠. 이게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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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이 다 대통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중에 한 개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 그죠? 그럼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4번이 아닌데요.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 화재 경계지구를 총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요. 총리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뭐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해당 지역 또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접한 지역, 내화 구조 건물이 아니죠. 목조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죠. 6개가. 자, 소방 기본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한 때 일반적인 통행에 쓰지 않는 도로, 빈터 또는 물리로 통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그죠? 네. 소방대는 이런 도로, 빈터 또는 물리로 통행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총리령, 아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총리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죠. 지금 이 표시가 좀 잘못됐네. 대통령령, 그죠? 이 부분이 좀 잘못됐죠. 자, 12번에 소방기본법령상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지금 보게 되면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기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우리 이 소방기술자들이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죠. 그죠? 교육. 이게 이제 1번에 있는 주 업무예요. 2번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그래서 뭐 기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되고 회원들한테 다 주죠.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정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는데, 이 소방안전협회에서 또 뭐를 하는가 하면 소방시설 관리업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하고 똑같이 점검 면허를 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 사실은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검 업체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그 단체가 똑같이 점검을 하는, 성격이 약간은 좀 다른데 협회는 나중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리가 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누가 맨 처음에 그거를 허가를 내줬는지. 지금 그 관리업 협회도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업 협회도, 소방안전협회도 있는데 소방시설 관리업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업 협회에서는 우리가 그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을 해요. 소방시설 등록증을 거기에서 발급해준다. 공사업 면허 등록은 소방서에서 발급해 주는데, 관리업 등록증은 거기에서 이제, 반대인가? 하도 좀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하튼 발급해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배치 신고를 이 관리업 협회에다가 배치 신고를 뭐 하고 뭐 그러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협회에서 회원들을 막 관리하는데 그 회원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소방안전협회가 회원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거를 좀 알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부가 많아요. 서울 지부도 있고 저기 뭐 지방마다 지부가 있는데 뭐 인천 지부도 있고, 그런 데서 점검을 다 한번 해봐요. 다 경쟁이지. 그죠?
자, 13번에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건 고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실수로 방해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관리업을 하든 또는 관리업에 소속돼서 일을 하든 할 거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고의로 하는 게 있고 실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데 자기 실력은 아무리 이제 공부를 했지만 사람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소방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1년에 뭐 종합 한번 작동 한번 그렇게 해서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내후년에 받고 계속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근데 점검을 하고 나서 소방관이 가가지고 이거 왜 지적 안 했냐고, 잘못됐다고, 행직 처벌감이라고, 한 개 빠졌다고 지적해. 이를테면 헤드 반경 안 나온다고. 헤드가 10,000개인데 어떤 관할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맞냐?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소방공무원이 내 위치에 있고 내가 소방공무원이면 그 소방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 직원이고 역지사지로 한번 업무를 바꿔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 당신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그 다음에 가서 당신이 점검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럼 당신은 모든 거를 다 맞게 점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라고요. 할 수 있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닥치면 그렇게 한번 되물어봐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지적할 수 있냐고. 내가 당신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모든 게 완벽하게 지적을 할 수가 있냐고.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 내가 3일 드릴 테니까 나도 3일 점검을 했으니까 당신도 3일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마 행정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여기도 봐요. 고의와 실수를 엄연하게 나눠가지고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수는 과태료 정도겠죠. 아니면 경고 정도. 그죠? 이거 다음부터는 좀 잘하시라고. 이런 것 정도.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좀 많죠? 그죠? 벌칙은 앞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 14번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사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할 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이게 답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딱 한 개죠. 자, 15번에 소방기본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이건 100만 원이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세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방용수시설이 뭐예요? 우리 그 도로변에 있는 그 말뚝 소화전 있죠?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옥외 소화전이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옥외 소화전은 아니에요. 그냥 옥외자 빼고 그냥 소화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화전이 있고 옥외 소화전이 있고 상수도 소화전이 있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줄여서 상수도 소화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해야 되는데 몇 미리 이상의 수도 배관에 연결 설치를 해야 돼요?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연결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건물을 짓는 장소가 좀 오지예요, 오지.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안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소화수조, 저수조, 그리고 그냥 소화전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소화전, 소화수조, 저수조, 그냥 소화전 중에 여기서는 그냥 소화전이고요. 그냥 소화전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소화수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누가 설치를 했냐의 차이예요. 여기에 설치는 소방기본법에서 있는 설치는 시도에서 설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상수도 소화전, 그리고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없을 때 상수도 소화전을 못 설치하니까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그 설치는 건물주가 하는 겁니다. 즉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요거는 좀 다르죠. 요즘 소방이 많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얼마 전에도 한 2달 됐나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게 그때 거기가 송파 쪽이었나 봐요. 도로변에 말뚝 소화전 있잖아요. 그거 이게 돌려서 조절 볼트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에 개방 폐쇄하는 사각 볼트 있잖아요. 그거 돌려서 물 나오는지 시험하더라고. 소방대원 2명이서 말이에요. 뭐 한 개만 하겠어요? 관할 구역에 있는 거 다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에 몇 년 전에도 우연찮게 한번 봤었는데 또 최근에 또 보게 되네요. 길거리에 있는 거는 소방대원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상수도 소화전은 누구 몫일까요? 시험하는 게? 소방시설 관리사, 점검. 그래서 소화용수 설비다.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소화용수 설비. 항상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한 번도 열어보진 않아.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상이에요. 동그라미 치니까. 펌프도 맨날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성능 시험 다 했다고. 가보면 펌프 돌지도 않아. 유량기도 막 동작도 안 하고. 그런데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 되는 대로 그런 거를 한 개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올해도 점검하고 내년에 점검한다 그러면 펌프가 제대로 다 되는지를 요번에 확인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는 상수도 소화준다 한번 시간 되니까 이제 그때는 펌프가 성능이 체절 시험하고 전격 시험하고 최대 부하 시험 3개를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다 해보니까 잘 됐어요. 6개월 지나서 한 개만 해봐도 문제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좀 약하게 해도 되잖아요. 안 해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시간을 좀 벌고 상수도 소화준다 한번 열어보고. 네, 그렇게 순번제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어요. 점검을 한 지가. 제가 이제 4월 달에 창업을 해가지고 점검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펌프 실은 아주 되게 열심히 점검해요. 첫이니까. 근데 왜 이제 열심히 점검하게 됐는가 하면,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군데 펌프실을 제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 지적이 펌프실에서 하나도 안 나온 게 10군데 중에 한 군데. 9군데는 지적이 다 나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한 3개씩 이렇게. 그래서 이 펌프 점검도 아직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내년에 지나면 상수도 소화전을 다 열어볼 거예요. 1년 지나면. 같은 건물을 또 점검한다 그러면 상수도 소화는 다 열어가지고 물 안 나오면 또 다 지적을 해야죠. 알려줘야죠. 일단은 관계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수변이 3m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제수변 없는 데도 있어요. 제수변이 뭔가 하면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요? 고장 수리할 때 막고 수리해야죠. 근데 제수변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 그럼 나중에 고장이 날 때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18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전용 통신설비, 소방관소용 청사의 점검. 잘못됐다고 나죠? 소방관소용 청사의 건축.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고, 점검은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의 범위가 소방자동차의 구입 및 설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및 설치, 통신설비 및 전산설비의 구입 및 설치, 방화복 등의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 소방관소용 청사의 건축. 이런 게 이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죠. 자, 19번에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장 지역, 공장 창고와 밀집한 지역, 내화 구조의 건물이 아니고 목적 건물이에요. 조금 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약간 좀 내용이 다르죠. 문제 내용이. 자, 20번에
소방기본법상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료, 면화료, 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는 위험물이다, 뭐는 특수가연물이다 라는 표가 있죠. 지정수량보다 작으면 위험물이에요, 지정수량 이상이어야 위험물이에요. 이상이어야 위험물이죠. 물론 지정수량보다 작은 것도 위험물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죠. 소량 위험물이다, 그죠?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래서 소량 위험물은 제소소, 저장소, 취급소 이런 총리 영어로 정하는 그런 기준에 아니고 뭐야?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죠. 자,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아니고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석탄, 목탄류의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까. 쌓는 부분과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까. 이러한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내용들 중에 뭔가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에 소방법을 문제를 내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조금 전에 보니까 기본법, 공사업법, 설치유지관리업법, 다중이용특별법, 위험물법 이 5개 법령이 출제 범위라고 정해줬어요. 누군가가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내는데 기본법 다 낼까요? 아니죠. 5개니까 5개니까 법이 5개니까 3문제씩 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3문제씩 일단 내는데 요거는 페이지가 좀 적으니까 2문제만 내고, 이건 페이지가 많으니까 4문제 내고, 한 문제도 안 내는 게 아니고 한 문제는 2문제는 낼 거잖아요. 양이 작아도.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 한번 복규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5개 항목에 의해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에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잘못됐죠? 소방대장이 허가한 사람이 맞고요.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사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막 될까요? 허가를 받아야지. 그죠? 통제를 합니다. 분란장소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밖에 구조, 구급 업무에, 취재, 보도,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자, 22번에 소방기본법상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유, 정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0.6m 이상, 이 아니고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된다. 저번에 시험이 여기 22번인가 아닌가 여기 20번인가 실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규가 실기에 나오는 게 있다고요. 필기. 그래서 지금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 점검 쪽에서요.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검 쪽에서는 복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요번에도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2000년, 한 10년, 2007년, 2000한 4년? 2004년, 2005년. 그 당시부터 한 12년 정도가 법이 꾸준히 계속, 그전에는 법규가 안 나왔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안 나왔는데, 2000년 중반, 즉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매 회마다 계속 법규가 나와요. 그래서 필기를 많이 이렇게, 내용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걸 실기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답 위주로 20m 아니고 10m 이렇게 하게 되면 못 쓰죠. 그죠? 그래서 법규는 2차에 나오는 게 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법이 2차와 밀집하냐? 아니에요. 5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5개 중에 가장 2차하고 밀접한 관계된 법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법 있죠? 우리가 관리사가 점검이 어디에 속한 법이에요? 설치 유지 관리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도 실기를 하면서도 필기를 하면서 실기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실기가 유리하니까 어차피 공부하는데 일석이조가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건 지금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은 그냥 필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요. 필기 좀. 실기가 2번 나왔어요. 기본법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여기 20번인가, 여기 22번인가, 이 2개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2개 중에 1개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소화용수 설비 있죠.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소화용수 설비에 관계되는 거. 그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특수가염물의 분명과 수량이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실기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술사에 출제하던 적이 있어요. 기술사에도. 기술사는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뭐 관리사 필기든 관리사 실기든 나중에 기술사를 하게 되면 기술사든 한 번 일단 외워놓으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수량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얘는 그래도 얼추 기억이 날 거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뭐 대패밥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죠? 뭐 고무류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대충 쓸 수 있잖아요. 자, 가연성 고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인하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 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200도가 아니고 100도 미만인 게 맞는데 200으로 잘못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이게. 이 가연성 고추류를 하면 다 뭘 얘기하죠 그죠? 예, 가나다라 출제 가능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본법에서 2문제를 낸다 라고 했을 때 쉽냐고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법규는 아 진짜 어려운 과목이다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쉬웠던 이유가 아니 이거 뭐 기출문제 답만 외우면 그게 답인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는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 4회는 200만원이에요.
우리 기사에도 보게 되면 소방신호의 종류 이런 것도 잘 나오죠? 관리사도 마찬가지. 36번.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50이 잘못됐죠.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이니까 50cm가 나오고 60cm가 나와요. 소방을 하다 보면 50cm는 사다리가 없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을 50이에요. 사다리가 필요한 거는 60이에요. 이거는 이 지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사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하 60cm고요. 수평 50cm. 이러한 얼추 또 공식이 있어요. 사다리를 두냐 안 두냐. 수평을 뭐 사다리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기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저수적 기준, 그 위에 있는 소화전 기준, 또 어디에 급수탑 기준이 있었는데, 요 급수탑 기준 이런 것들이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기준인데 이게 소방기본법이었는데 실기에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기본법 중에 두 문제가 두 개가 실기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법이 아니고 설치유지관리법은 몇 번 정도 출제가 됐냐? 기본법은 2번인데 10번도 더 출제가 됐죠. 10문제도 더 출제가 됐다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실기하고 좀 관계에서 하게 되면 설치유지관리법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소방신호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진짜 어렵지만 이런 거를 통으로 외워놨을 때 이게 나오면 한 문제가 이제 맞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해답 위주가 아니고 이거는 뭐 언제라도 요거는 요게 아니고 다른 걸 뭐 잘못된 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를 공부해 주는 게 맞습니다. 38번에 소방기본법상 화재 원인 조사와 조사 범위가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4번에 보게 되면 피는 상황 조사가 아니고 인명피해 조사인데 화재 원인 조사의 조사 범위가 화재 원인 조사, 화재 피해 조사.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원인 조사가 5개고 화재 피해 조사가 2개잖아요. 일단 이 4번이 답인 이유는 이게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는 인명 피해잖아요. 그죠? 근데 인명 피해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얘가 인명 피해 조사는 화재 피해 조사 쪽에 속하잖아요. 화재 원인 조사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구분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좀 공부가 돼야 되고 내용을 예를 들어 뭐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얘가 잘못되게 뭐 얘하고 묶어놨던 좀 쉬운 내용이겠지만 의미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방기본법이고요. 이제 39번부터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나오는데 이 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 공사업법, 그죠? 우리 이제 옛날에는 공사업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사업법이 시설업에 속하죠. 그 시설업은 뭐예?
설계, 감리, 방염 처리, 점검업이 아니고 공사업. 네. 그래서 시설업은, 점검업은 시설업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